안녕하세요. 데이오브 멘토 안우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이 롯데 하이마트라는 종목인데 제가 지금 소제목으로 23년 흑자 전환을 했지만 앞으로는 글쎄라고 하면서 이 성장의 의문성을 갖는 시장의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23년도 흑자 전환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적 확인 및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 롯데 하이마트 이 전자 유통점의 한계와 이 돌파구는 어디에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오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하이마트 아니 그럼 지금 결혼하자는 얘기 좋아요. 전자제품 살 때 네, 거의 뭐 2002년도 초반에 나온 광고니까 사실 뭐 20년이 넘은 광고죠. 저도 이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 세탁기, 냉장고, TV, 뭐 조그마한 이어폰, 드라이기 이런 거 살 때도 이 하이마트를 가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이 소비에 대한 방법이 많이 바뀌었죠. 네, 지금은 전자제품 구매하는데 거의 89%, 90%가 모바일과 웹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가전제품을 살 때 최근에 내가 오프라인을 매장에 가가지고 이걸 보고 직접 거기서 결제를 해서 구매를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이 없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자면 이 가전제품 중에서도 특히 대형 가전은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직접 이 제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구매하는 등 대표적으로 고가녀 상품인데 이커머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연령층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의 소비를 그리고 구매를 온라인으로 하긴 하지만 특히나 비싼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더라도 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최저가로 검색을 해서 온라인 구매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또 일단 제가 가지고 온 게 이 대형마트 3사가 쿠팡에 비해 한 26%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인터넷 이커머스 업체가 오프라인 그리고 대형마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게다가 이 요새는 삼성전자 혹은 LG전자 그리고 이 가전제품사들이 이커머스의 확대에 이어서 자사의 온라인몰을 또 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하이마트 같은 이 오프라인 전자 유통점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100만 원인 제품이 온라인에서는 거의 8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게다가 새 제품 기준으로 거의 이렇게 쿠팡처럼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75만 원까지 거의 오프라인 가격 대비 굉장히 25%까지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확인하고 저렴한 이 제품을 사는 게 맞는 거고 물론 오프라인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구매가 갈수록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마트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자면 네, 현재 23년도 기준에 매출액이 2조 6천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80억 수준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실 당기순이익은 지금 적자가 나 있는데 네, 이거를 22년, 2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매출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지금 21년도에 1000억 정도 수준이었지만 22년도는 적자 그리고 23년도는 소폭 흑자 전환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2년도에 지금 당기순이익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21년도 이 실적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일단 23년도 흑자 전환을 했고 이 기관에 따르면 24년도 또 어떻게 보면 이 영업이익 단에서는 흑자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22년도 그리고 23년도에 이 온라인 전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일회성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개선될 24년도 실적도 거의 영업이익률은 거의 1%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은 실적 그리고 정만치의 매출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게 조금 뼈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실적 주가로는 차트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면 네, 일단 제가 22년부터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뭐 22년 그리고 23년 그리고 24년입니다. 제가 22년부터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0년도 후반, 21년도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년도 실적이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20년도, 21년도 이렇게 쭉 기저효과로 그리고 워낙 이 오프라인 강화로 그리고 또 셧다운으로 집에만 있다 보니 집에 있는 가전도 바꾸고 뭐 노트북도 새로 구매하고 뭐 이러한 수요가 있었지만 사실 22년도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 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20년도, 21년도 이 셧다운에 익숙해짐 탓에 이 오프라인 구매가 거의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 계속적으로 온라인 구매가 확대가 되면서 이 오프라인 이 전자유통점인 이 하이마트는 실적도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쭉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가 뭐 장기간 차트를 보고 일종의 뭐 추세선을 그어보긴 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이 추세선 상단을 뭐 뚫었다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뭐 일정 부분 이 하락을 멈추고 이 주가가 횡보하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일단 뭐 추세선은 뭐 지지가 나왔으니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이 있을 거냐 더 모아가도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하이마트 이 실적 자체가 전망치도 전년도 대비 매출이 계속 어떻게 보면 줄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줄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하이마트 뭐 사측에서는 이러한 위기의 돌파구를 냈었죠. 위기의 하이마트 평생 어떻게 보면 가전케어 기업으로 탈바꿈이라고 해서 단순히 가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추후에 AS 보증기간 연장이라던가 보험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소 서비스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이 옛날에 코웨이가 있었죠. 코웨이가 정수기를 팔다가 정수기를 렌탈로 바꾸면서 그리고 정수기 렌탈하면 이제 또 관리도 해주고 에이스도 해주니까 이때 코웨이의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아마 하이마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웨이를 벤치마킹 하지 않았나. 그리고 요새는 워낙 또 구독 서비스라던가 이렇게 뭐 정액 서비스 그리고 렌탈의 개념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이마트가 그런 부분으로 조금 사업에 성장 동력을 붙이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하이마트가 그런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편리한 소비자들이 나는 그냥 뭐 최저가보다는 이 하이마트 가서 구매하고 이렇게 평생 AS 받고 서비스 받으면서 청소 받으면서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서 하이마트 뭐 어떻게 보면 매출이 증가를 한다거나 시장에서 입소문이 난다고 하면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22년도 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실적을 그리고 24년도에 실적을 어느 정도 선반영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주가 레벨 자체가 굉장히 낮아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뭐 조그마한 이슈로도 주가의 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께 그래서 이 싼 주식을 모아가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이 업황 자체가 사실 과감하게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롯데 하이마트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이 앞으로 이 한국의 금리 인하라던가 소비의 개선 그리고 하이마트가 내놓는 새로운 서비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한번 종목을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100%제 주관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요. 앞으로 새로운 이슈라던가 롯데 하이마트에 대한 종목 분석이 있으면 지금처럼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마트에 대한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